안녕하세요. 5번 불안복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세 우려의 강달러 현상, 환율 장 초반 1470원대로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2.7원 오른 1469원에 개정을 했고요. 트럼프가 다음 달부터 자동차에 25% 관세 때리겠다는 엄포를 내렸죠. 이로 말미암아 지금 환율이 지금 출렁거리고 있는데, 인베스팅스에서 나오는 환율 추이만 보더라도 그 벽이 굉장히 두터워. 이거 거의 1,500원까지 충분히 뚫을 수 있을 기세로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다 보면 원화의 불안정성 때문에 그 여파가 상당 부분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특별히 부동산 시장에는 직격탄이 될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원화가 이렇게 오르는 이유, 양쪽에 엔화와 위안화 상당히 지금 샌드위치 마크를 하고 있죠. 원화 자체가 독립적 가치로서의 어떤 이 잠재성이 계속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엔화와 위안화의 어떤 변동성에 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JP모건이 지금 중국 위안화 절하로 나설 것이다 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은 당연히 미국의 이 보호무역 장벽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국의 통화 가치를 낮춰서 조금 더 수출의 폭을 넓혀보자는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미중 타협 가능성이 열려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자체적인 어떤 위안화 절하를 통해서 아무튼 이런 무역의 어떤 험난한 험준 산령을 이게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환율 전쟁에서 중국은 이렇게 자국 통화 가치 절하를 통해서 계속적인 어떤 푸시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이고, 원하는 프록시 통화 동조화 되는 그런 운명이기 때문에 지금 위안화의 어떤 그 궤적을 고스란히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절대적 궤적 추종으로 가기 때문에 원화 가치 떨어지고 환율은 폭등각으로 흐를 가능성 높고, 1,500원 시대 뚜껑 열리기 일보 직전이다. 이렇게 되다 보면 이 원화는 이 자체적인 어떤 궤적을 갖기가 참 힘들죠. 그러니까 위안화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일본의 엔화도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16년 만에 또 최고치를 찍은 기준금리 그 상황, 지금 조기금리 인상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일본이 기대만큼의 어떤 엔화 강세가 진행이 되질 않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엔캐리 청산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아마 미국 증시시장에서 아마 300조 정도 빠질 가능성도 있는데, 엔화 최저금리 상황에서 엔화를 사들여서 또 그 가치로 또 미국 시장에 진출했던 그 자본들 단기적으로 300조 정도를 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미국 증시는 가뜩이나 지금 관세 때문에 빨간불이 깜빡깜빡 들어온 상태인데, 이거 엔캐리 청산까지 돼버리면 거의 붕괴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본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원화 영향 절대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원화 가치는 굉장히 지금 어느 때보다도 불안정성에 처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은 총재도 지금 환율과 인플레, 집값 이 3중고에 대해서 최대 고민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일단 환율 부분이 불안정성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니까 금리를 급격하게 낮출 수가 없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자면 인플레 현상, 물가가 계속적으로 또 오르는 것도 상당 부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집값 역시도 토제 때문에 강남 상구 집값 쭉 올라서면서 그대로 거기에 몰빵하기 위해서 자금이 몰려들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가계부채 엄청난 규모, 2월 달에 무려 5조 원이 늘었어요. 그 정도로 지금 한국은행이 고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선제 인하할 수도 없는 게, 이게 지금 경기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 있으니까 경기 부양이 급격하게 필요한 시점에는 금리를 확 내려줘야 되거든. 근데 이미 선제적으로 내려버리면 이제 앞으로 이게 걸어놓을 기회가 단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손발이 묶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여력은 2회 이내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 환율 정국이 굉장히 지금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직격탄을 날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강남 반짝 상승 이끌었지만 자본시장이 아파트 시장을 이렇게 밀어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3중고, 달러, 위안화, 엔화에 밀리는 원화 때문에 고스란히 아파트 시장 직격탄 맞을 수밖에 없겠고요. 인플레 현상으로 구매력 감소할 수밖에 없잖아.
뭐 자고 일어나면 가격표가 바뀌어 있는 집값만 딱 보면 그냥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는 거고, 아니 하다못해 마트에 가가지고 이 기존에 내가 샀던 가격선하고 뭐 차이가 나는 가격 인상이 딱 그 가격표가 걸려 있으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잖아. 이만큼 지금 물가가 엄청 실이 오르고 있구나 라는 어떤 그 심리가 바뀌기 시작하면 이게 사람이 손이 안 가거든요. 이걸 손절이라고 그러지. 아파트 시장 최고 고점에 지금 돈이 묶여 있지 않습니까? 뭐 온 세상 자금 끌어들여서 영끌했던 분들도 있고, 또 뭐 자전거래, 허위거래, 등기치지 않고 뭐 계약서상의 어떤 거래 때문에 숫자만 올려놓은 그런 어떤 거품 같은 그런 집값들 때문에 사람들이 접근할 어떤 엄두를 못 내는 거라. 이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이 환율 불안정성은 인플레 현상, 물가를 고도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고, 특별히 아파트 시장은 더하다는 얘기죠. 신축 분양 시장 지금 올라가는 분양가 양상 보세요. 대신 구축 시장은 지금 손절로 인해서 계속적인 거래량 감소로 오히려 가격은 떨어지고 있다. 심지어 돈이 고이지 않고 있죠. 뭔가 선순환돼야 하는 그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부동산 시장이 이런 어떤 탄력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계속적인 어떤 가치 하락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트럼프는 또 뭐 25% 관세를 4월 2일부터 부과를 합니다. 한국도 고스란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이 부분, 그러니까 경제 근간의 어떤 구조가 완전히 지금 이 관세 때문에 해체되고 재편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드한 자산 구조, 그러니까 그만큼 금과 같은 가치가 한국 아파트 시장에 있었잖아. 근데 이게 완전히 와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뽀개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균열이 생기고 가격이 붕괴 양상으로 가게 될 건데, 자동차는 한국 대미 수출 1위 품목이에요. 근데 2일부터 상호 관세가 예고가 된 상태라서 이거 휘청거릴 수가 있습니다. 수출 부분이. 그래서 선제적으로 현대차가 31조 미국에 뭐 승부수 띄우지 않았습니까? 미국 자국에서 재료까지, 제철까지 해서, 재련까지 해서 자동차를 만들겠다. 완전체를 만들어서 미국 자국에서 팔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뭐 자연적으로 현대차는 관세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수 있는데, 다른 업체들은 뭐 비상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 시장은 상당히 지금 한국 산업 구조의 엄청난 이 변화 속도의 재편 과정을 통해서 그 가치가 상당 부분 변동성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뭐 지난달만 해도 강남 상승장 뭐 엄청난 기대치를 끌어올렸고 호가세를 끌어올렸죠. 그러나 불발 30일 천하로 끝났고, 기존 아파트 하강장은 미국 무역 기조와 환율로 엄청난 지금 변동의 파도 앞에 딱 서 있습니다. 아파트 시장의 내리막길은 각도가 이제 45도에서 90도로 변화될 시점에 와 있고요. 집값이 급속도로 위축될 가능성 높아요. 대신 신축 분양가는 올라가고 구축은 쭉 떨어지는, 이게 시소 현상이 일어나게 될 건데, 무주택자로서는 2025년이 제일 키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그만큼 집값의 균열 양상, 붕괴 양상이 틈새를 확 벌려서 뭔가 최소 비용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줄 수 있는 가능성 높기 때문에, 지금 국평 호가 토지 재지정 이후에 50억에서 50억으로 뚝 떨어져 5억 정도 뭐 떨어져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보다 더 떨어져야죠. 지금 50억이 뭡니까? 50억이. 아유, 어마무시하다. 이거는 보통 뭐 현금으로 접근할 수 없는 가격 아닙니까? 보통 뭐 서울 강남도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하면 뭐 그래도 뭐 이게 뭐 정상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말까인데, 서울 보통 비강남권은 보통 한 4, 5억 정도 되면 뭐 그래도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여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지금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거의 눈 튀어나올 수 있는 말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시장이 스스로 셀프 컨트롤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수요가 좀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까지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매물도 지금 150건까지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 그러니까 오락가락한 정책 이 자체가 시장의 대혼란을 지금 불러왔고, 뭐 단기 조정으로 추세 하락은 없을 듯 하지만 이거 없을 듯이잖아, 듯. 기존에 이 토제 해제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집값은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완전히 분수령을 만들어내고 집값 자체는 완전히 내려앉을 가능성 아주 높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지금 대출까지 잰다고 그러는데, 이거 은행에서 뭐 대출 풀었다, 뭐 그 말 떨어지자마자 무섭게 다시 또
대출을 옥죄한다고 그래요. 정책이 뭐 엇박자죠. 은행 실수요자들은 뭐 대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금융위는 내일 시중은행 실무진 뭐 소집을 3월 4일 날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가계대출 점검에 대한 이 분위기는 빡빡해질 수 있을 가능성 아주 높겠습니다. 그래서 4월 2일부터 대내적 부동산 압박이 시작이 되고 4월 2일 자동차 미국 관세 때리게 되죠. 그리고 2일부터 일제히 시중은행 주담대 인상이 시작이 될 듯 보입니다. 이거 디딤돌 대출부터 공적자금 대출 금리까지 올라가기 시작하면 경제 기조의 변화가 몰고 올 수 있는 아파트 가격에 대한 하방 압력이 무진장하게 지금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일단 대출 쪽이니까 금융 흐름이 부동산 쪽에서 막히기 시작하고 돈맥 경화 발생하고 있잖아요. 지금 건설사에서 지금 미분양 사태 때문에 현장에서 현금의 우물을 길어 올리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구축시장도 집주인들이 빨리 집을 팔고 나가고 싶은, 현금화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손님이 없어, 고객이 없어, 매수자가 없어, 딱 끊긴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면 결국에 가서는 아파트 값은 4월 위기설 고스란히 흡수하고 급격한 변동 궤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서울시와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제 엇박자 일지를 보더라도 여기에 공통적인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대출입니다. 대출. 그만큼 서울 핵심 입지에 자금이 몰렸다라는 건 자기 자본 가지고 들이닥친 게 아니라 시중의 모든 자금줄을 끌어당겨가지고 소방호수 들이댄 거죠. 그러니 당연히 5조 이상의 가계대출이 증가를 한 건데 이거 쪼이겠다는 겁니다. 결국에 가서는 다주택자 신규 주담대 제한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서민들의 대출이라 할 수 있는 금리가 비교적 안정적인 디딤돌 대출 금리 인상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4월 2일이 엄청난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매매가 2월 달에 뭐 6천 건 올랐다고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토제 해제되고 재지정된 그런 어떤 여파 때문에 생겨난 이 거래량이라 볼 수가 있는데, 9월부터 11월까지 3천 건에 딱 머물러 있다가 곱하기 2배, 6천 건으로 올랐었죠. 근데 일주일 상간의 이 증가세는 아주 뭐 감소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 3월 달도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는 거래량으로 볼 수가 있는데, 4월 위기설, 수출, 내수, 금융, 건설, 부동산 모든 부분의 지표가 지금 빨간불이 켜져 있고 전역으로 현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냥 위험하다가 아니라 정말 위기가 터질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집값 부분에서 이런 어떤 이 악재들은 오히려 무주택자들에게는 반사이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만큼 고점의 집값에 접근할 수 없었던 루트들이 다 끊어져 있었는데 새롭게 우회로가 생길 수가 있겠고요. 다시 집값이 이런 식으로 하방 압력을 받고 번질 가능성 뭐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상승은 희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월에 덮칠 쓰나미, 확실히 지금 내수, 금융, 건설, 부동산 부분에서 엄청난 어떤 현실화된 위기를 고스란히 보여줄 가능성 높겠고요. 정말 집값이 무섭게 떨어질 수 있을까라는 그 의구심을 확실하게 현실로 바꿔낼 수 있는 어떤 대단한 집값의 대전환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늘 언제나 제가 말씀드렸죠. 틈새를 보시라고. 오늘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계룡건설에서 컨소시엄에서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 성동구치소 부지라고 하죠. 4,716억 원으로 못을 박았는데, 여기가 3층에서 22층 총 1,240가구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뭐 대부분 공공분양으로 분양이 되면 뭐 10억이 훨씬 넘어가겠지. 근데 뭐 아무리 공공분양이라도 10억이 넘어가는 분양가는 부담 100배입니다. 그래서 이익공용으로 나오는 한 180채에서 200채 되는 수준의 가격대는 한 5억 5천에서 5억 8천 수준 정도 되기 때문에 4월 2일 이후에 확실한 어떤 공지가 뜰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 뭐 오금역, 계룡역, 경찰병원역, 뭐 트리플 역세 아닙니까? 삼각 델타인데 확실히 뭐 저가로 진입할 수 있다면 엄청난 기회일 수 있습니다. 뭐 이익공유제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7대3으로 나뉘어도 내 지분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4월 2일 분수령 잘 지켜보시고 슬로우 퀵 스텝 잘 밟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올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역시 4월 2일 날 무슨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퀘스천 마크,
바로 미국의 관세를 자동차 부분에서 본격 실행이 되기 시작하면 한국의 수출 분야는 더욱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부동산 쪽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자금줄이 4월 2일부터 시중은행이 주담대 내린다고 했는데 다시 인상폭으로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 그리고 4월 2일 이후로 공공분양의 가장 핵심 입지에서 나오는 이런 어떤 이 물량들 잘 보시면서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신다면 아주 좋은 기회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오빠무랑 목독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